패키지 개념도 우리가 이제 자바 수업에서는 활용을 안 할 건데, 자바 9부터는 그 패키지보다 더 윗개념인 모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자바는. 그래서 패키지는 뭘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한 있는 요소냐면은 클래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요소였어요. 모듈은 패키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워낙 패키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패키지들도 또 묶어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자바 9부터는 자바의 표준 라이브러리도 모듈 단위로 제시가 되는데, 모듈을 안 쓰면 돼요. 안 써도 프로그램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9부터는 모듈이라는 개념도 도입됐다. 모듈은 뭘 관리하는 거야? 패키지들을 묶어서 관리해 주는 거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듈을 예를 하나 들고 넘어가긴 할 텐데, 네트워크가 잘 되려나? EL에 가면, 여러분들이 EL에 가시면 그 자바 프로그램 가시면 이미 봤는지 모르겠는데 실습 자료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있죠? 실습 자료라는 게시판에 가면 프로그램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챕터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프로그램들을 다 미리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쭉 있습니다. 뭐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이제 요거를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우선 지금은 여기 보면 CSE 모듈.gb라는 게 있고 EC 모듈.gb라는 게 있죠. 그 두 개를 다운받아 가지고 이클립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CSE, EC. 자, 패키지는 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패키지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클립스의 경우 한 프로젝트에는 모듈은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듈은 여러 모듈이 있어야 또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이클립스에 보면, 파일에 보면, 여기에 보면 임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임포트, 엑스포트 말고 파일 메뉴에 임포트라는 게 있어요. 임포트. 그래서 임포트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제너럴 밑에 뭐가 있냐면은 existing projects into workspace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작성된 프로젝트를 내 워크스페이스, 현재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요. existing workspace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위에 게 깜빡거리는데 디렉토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뭘로 돼 있어요? zip 파일로 돼 있죠? 아카이브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거를 클릭해서 select 아카이브 파일을 선택을 해서 브라우스 눌러가지고 다운로드에 있을 텐데, 다운로드에 CSE 모듈하고 EC 모듈을 에러나네. 파일 임포트
그래서 CSE 모듈하고 EAC 모듈을 임포트하면 두 개가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돼요? 여기서 혹시 다운받을 때 자동적으로 풀리지 않았나요? 혹시? 풀리면 안 돼. 풀리면 안 돼요. 풀리면 안 되고, 그거를 압축 파일 그 상태로 내려받아야 돼요. 압축 파일 그 상태로 내려받아야 되는데, 어렵다. 한 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렇게 올린 파일들을, 압축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쓰고 싶으시면 이 절차를 따라서 쓰시면 돼요. 임포트 해가지고 existing 프로젝트에서 압축 파일을 그대로 불러들이셔야 돼요. 압축 파일을 풀어가지고 폴더를 받아들이면 속성들을 그대로 못 갖고 와요. 프로젝트에 들어있던 속성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프로그램 해가지고 숙제를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냐면은, 예를 들면 요 그리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숙제로 이제 제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엑스포트가 있어요. 임포트의 반대. 엑스포트를 누르면은 제너럴에 보면 아카이브 파일이 있습니다. 아카이브. 그러면 넥스트 이거 선택이 되어 있고, 브라우저에서 뭐 다운로드 오케이. 그러면 챕터 1 그리팅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여기에 zip 파일, 확정자가 zip 해가지고 피니시 누르면 zip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EL에다 뭘 올리시면 돼요? 압축 파일을 올리시면 돼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 걸 다운받아가지고 엑스포트 해가지고 실행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는 조교하고 프로젝트를 주고받을 때는 이클립스에 있는 이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엑스포트 임포트 해서 압축 파일로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모듈은 지금 자바에서는 한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모듈을 쓰게 되겠고, 혹시 뭐 다른 프로그램 해보신 사람들이 있으면 파이썬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듈 모듈 info.java라는 파일이 들어가겠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듈, CSE 모듈인데 이 CSE 모듈은 뭐가 필요해요? EEC라는 모듈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EEC 모듈이 없으면 얘는 사용을 못해요. 컴파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런 걸 쭉 만들어 놓고 저거를 이제 디플로이 하면 그 파이썬 사용하는 데서 필요한 그 패키지들을 쫙 다운받아서 환경을 구축해 줘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자바에서도 모듈을 만들면서 내가 어떤 모듈이 필요하고 나는 이 모듈에서는 어떤 것들을 외부에 공개하고 등등을 여기다가 이제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자바에서 실제 모듈을 쓰려 그러면 프로퍼티에 가면 빌드 패스가 있어요. 요 CSE 모듈에서 팝업 띄운 다음에 프로퍼티, 속성, 프로젝트 속성에 가면 여기에 자바 빌드 패스라는 게 나옵니다. 자바 빌드 패스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 원래 프로젝트에 가면 모듈 패스라는 게 나오고, 이 모듈 패스에다가 애드 해가지고 필요한 EC 모듈을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넣어져 있죠. 넣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듈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또 다른 걸 만들었는데 이 모듈에서 이 프로젝트에 있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면은
요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교재에 좀 설명되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패키지도 모듈도 안 쓴다. 안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그 정도로 모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바 9부터 들어온 개념이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엑스포트 이거는 이제 가상인데, 전체적으로 CSE는 모든 다른 모듈한테 공개한다는 거고, EC 모듈은 CNU에게만 공개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컴파일러면 CNU 모듈이 필요하고, SNU 모듈도 필요하고, 이렇게 트랜스크립트도 개념도 있고, 좀 복잡한데, 이제 그거는 모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할 때는 많이 안 쓰이니까, 그런 거가 자바 9에 도입됐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예제가 이 첫 번째 노트의 마지막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노트에서 객체 지향과 관련된 두 가지 프로그램 특성을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 그 포인트 예제 통해서 설명드렸어요. 객체 지향에서는 뭐가 중심이 돼서 데이터를 불러요? 호출해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포인트 XY 중심으로 move,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C에서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함수에 넘겨서 그 데이터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함수로 호출하면 이 데이터가 변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로 강아지 예제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고 쭉 설명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강아지 예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강아지라는 것도 어떤 것을 모델링하느냐에 따라서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애완동물 기르는 게임을 만들 때 강아지하고 분양 쇼핑몰을 만들 때, 강아지 분양 쇼핑몰을 만들 때의 강아지를 모델링하는 거는 서로 다르겠죠. 한쪽은 가격 정보 등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이쪽에 애완동물 게임 같은 거는 실제 강아지처럼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짖고 그렇게. 이쪽은 그런 게 분양에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강아지를 설계해 볼게요. 그래서 애완동물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단순한 버전. 그래서 강아지는 우리 거에서는 우선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짖을 수 있다. 멍멍 짖을 수 있다. 그래서 강아지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강아지 이름을 미미로 세팅해 주고, 미미를 짖으라 그러면은 미미 멍멍 이렇게 짖고 있습니다. 미미 멍멍도 이게 콘솔에 그냥 쭉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재밌어. 그래서 좀 기능을 확장하고 싶어요. 어떻게 확장하냐? 종에 따라서 어떤 강아지는 멍멍, 어떤 강아지는 왈왈 하게끔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어떤 거는 멍멍, 어떤 거는 왈왈. 그러면 여러분들이 C를 해봤으니까, C는 다 해봤으니까, C에서 만약 짠다. 그럼 그걸 어떻게 짜겠어요? 뭐가 딱 떠올라요? 어떤 경우에는 멍멍, 저런 경우에는 왈왈. 그럼 뭐가 떠올라요? 어떤 프로그램 문장이 떠올라요? if문, 조건문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런 종이면 왈왈, 저런 종이면 멍멍 하게끔 if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실제 if문으로 여기처럼 네임 말고도 breed라고 종을 하나 추가했어요. 종 정보를. 그 다음에 breed가 똥개면 멍멍하고, 똥개가 아니면 왈왈 하게끔 프로그램 짰어요. 이 if문 이렇게 짜는 게
우리가 예전 프로그램 하면 다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이렇게 안 짠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짤까? 그러니까 얘는 시추니까 똥개가 아니니까 왈왈 나오겠죠. 여기서 뒤에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브리드는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이죠. 스트링이에요. 비교할 때 똥개라는 문자열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연산자를 제정이 못하니까 비교할 때도 객체들을 비교할 때는 함수를 써야 돼요. 함수를. 그래서 여기서는 equals라고 하는 스트링에 정의되어 있는 비교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자열하고 요 문자열이 같은지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은 뭐 if문은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참이면 요거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그럼 어떻게 짜냐? 객체지향은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내가 대상이 되는 어떤 객체한테 뭘 하라고 하면 그 대상이 그거에 알맞는 행동을 한다는 게 다양성입니다. 문을 열다, 창문을 열다, 서랍을 열다. 그럼 다 같은 열다죠. 다 같은 오픈이에요. 하지만 그 열리는 메커니즘은 다 다르겠죠. 문이 열리는 메커니즘, 창문이 열리는 메커니즘, 서랍이 열리는 메커니즘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나는 열어라, 열다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그냥 오픈하고 오픈하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창문이면 창문이 알맞게 열릴 것이고 문이면 문이 알맞게 열리고 서랍이면 서랍이 알맞게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강아지한테 짖으라 그러면 그 강아지가 왈왈로 짖는 애면 왈왈 거릴 거고 멍멍이면 멍멍으로 짖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문 없이. 그래서 다양성을 구현하는 객체지향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시추라는 강아지는 강아지죠. 그렇죠? 강아지가 있고 그 강아지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들을 내가 기존의 강아지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객체지향에서 상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학생하고 교수가 필요해요. 학생정보 시스템에서. 근데 학생도 사람이고 교수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다 똑같이 이름을 갖고 있고 뭘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에도 이름 뭐 다 구현하고 교수에도 다 구현하면 코드가 어떻게 돼? 중복되죠.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코드 중복이에요. 그러면 객체지향이 어떻게 해? 사람이라는 걸 정의하고 그럼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어디다 정의해요? 사람에다가 정의해요. 그리고 학생을 정의하는데 사람을 상속받아서 정의합니다. 그러면 학생만 갖고 있어야 될 특별한 거만 여기다 정의하면 돼요.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미리 여기다 정의되어 있으니까 물려받으면 돼요. 교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강아지를 만들고 시추를 만드는데 시추를 만들 때 시추는 왈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를 만들 때 시추를 만들어서 바크 하면은 얘는 멍멍할까요? 왈왈 하게 됩니다. 요 세 가지 코드에 if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if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조건문이 사라집니다. 조건문을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조건문 대신에 객체지향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써요. 다양성. 그 타입이 뭐냐? 그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알맞게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얘가 왈왈거리는 애인가, 뭐, 멍멍거리는 애를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가 왈왈거리는, 짖으라 그러면 왈왈거릴 거고, 멍멍거리면 멍멍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똥개는 멍멍거린다. 그러면은, 똥개라는 클래스 정의해서
강아지 상속받은 다음에 거기다가는 멍멍이라고 구현해 놓으면 걔의 객체를 만들면 그 강아지는 멍멍거리겠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개념은 이해돼요? 그래서 객체지향의 이제 특징, 두 가지 특징을 서두에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초반이니까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독 마음에 안 든다. 두 개 만들 거니까 독01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도 클래스도 필요하시면 리네임 할 수 있어요. 리네임 하면 자동적으로 다 필요한 게 반영이 돼요. 자, 여기에 new class 독 테스트 그래서 main 요 코드를 실행해 보고 싶어요. 강아지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름을 미미로 짓고 얘를 짖게 만들고 싶습니다. 강아지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러는 나요. 아직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 세 줄을 치셨으면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강아지는 너무 또 가면 빨리 간다고 뭐라 하시니까 메인이 필요 없고요. private string name public void set name string name 강아지 클래스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짓는 메소드는 이름과 그 강아지의 이름과 멍멍을 화면에 콘솔에 미미 땡땡 멍멍 출력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이제 첫 번째 형태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 형태는 안 만들게요. 두 번째 형태는 뭐였어요? 여기다가 종 정보를 추가하고 그 종 정보를 따라서 if문을 이용해서 멍멍 또는 왈왈거리게끔 프로그램을 짰죠. 세 번째는 상속을 했기 때문에 종 정보라는 게 없어졌어요. 왜? 이 타입 자체가 종 정보를 나타내고 있어요. 강아지, 시추, 진돗개, 시베리안 허스키, 예, 다. 여기 다 되셨어요? 독 테스트?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잘 돼요? 실행이 잘 되면 맥에서는 커맨드 C, 커맨드 V 하면 프로젝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그래서 하나 프로젝트를 작업하다가 이 버전은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내버려 두고 복사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다 또 추가를 하면 예전 버전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누르면 독01이라는 프로젝트가 원래 있었는데 독01이라는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독02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독자바, 독테스트 자바가 같이 다 복사가 됩니다. 속성들도 다 복사가 돼요. 돼요?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프로젝트를 선택해가지고 new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름은 시추. 이름도 힘들어. 시추라고 하는데 뭐 시추 안 하고 시추가 힘들면 뭐 푸들 아무거나 뭐 다른 강아지 쓰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 보시면 슈퍼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슈퍼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나타내요. 근데 여기에는 자바 랭의 오브젝트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건 자바 랭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강아지예요. 그럼 브라우스 누른 다음에 여기서 독을 칩니다. 독을 치면 이게 나와요. 챕터 1 독 2 소스에서 나와요. 그럼 쟤를 선택을 해서 오케이 누르면은 여기에 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메인 넣지 마시고 피니시를 누르면 뭐라고 돼 있냐면 public class C2 extends dog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빨라? 예, 갈게요. public class C2 extends dog. 그럼 요 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extends dog이라고 하는 것은 C2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뭘 확장해서 만들겠다? 독을 만들겠다. 그럼 여기서는 독은 C2의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 C2는 독의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클래스 간에는 is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그 얘기는 C2 is의 더 C2도 강아지죠. 그게 성립해야 돼. 그래야 자식 클래스로 올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는 성립 안 하죠. 모든 강아지는 C2다. 아니죠. 그래서 거꾸로는 성립이 안 돼.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들만 우리가 상속으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코드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하다 보면은 뭐 사람이 애완동물이 돼버리고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코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독성에 안 좋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는 지금은 딱 맞죠? C2 extends dog이니까. 자, 요거 해놓고 갈게요. 그러면 여기다가서 여기는 그냥 왈왈 출력하게끔 해놓고 독 테스트에서 요 독을
시추로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따라오신 분들은. 여기 키워놓을 테니까. 요거를 실행했더니 우리가 기대했던 건 원래 미미 땡땡 왈왈인데 왈왈만 나왔어요. 왈왈. 왈왈만 나왔어요. 이 왈왈만 나오는 이유는 지금은 좀 복잡한 개념일 수 있는데 요 리모컨은 요 타입은 무슨 타입이에요? 독 타입이죠. 근데 실제 만든 거는 뭐예요? 시추죠. 그래서 우리가 펫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펫, 애완동물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캣이 있고 독이 있고 또 이 밑에 시추가 있어요. 그러면 시추는 강아지고 강아지는 애완동물이에요. 그럼 시추도 애완동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추라고 하는 객체는 어떤 타입의 변수에 유지할 수 있냐면은 뭐에 유지할 수 있을까? 시추에 유지할 수 있죠. 시추는 시추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추는 강아지니까 뭐에다 유지할 수 있어요? 강아지에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에다 유지할 수 있어? 펫에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person 클래스 있는데 pet 이렇게 하는 거랑 dog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pet은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을 다 유지할 수 있죠. 요거는 뭐만 유지할 수 있어? 강아지들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시추라고 돼 있으면 여기는 뭐만 올 수 있어요? 시추만 올 수 있어요. 시추 종류만. 근데 여기가 시추가 아니라 독 이렇게 했다. 그럼 뭐가 올 수 있어요? 모든 강아지들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으로 계층적으로 우리가 모델링하게 되면 요 상위 타입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범용 리모컨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범용 리모컨. 그러니까 좀 더 확장성 있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캣하고 강아지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에 뭐뭐 유지할 수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좀 지나서 내가 여기다가 햄스터 클래스를 만들었어. 만들면서 펫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 코드를 재컴파일 해야 돼요? 재컴파일 하지 않아도 뭘 유지할 수 있어요? 햄스터 유지할 수 있죠. 거북이도 유지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코드 수정 없이. 왜? 펫이라고 리모컨을 펫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얘만 상속받으면 그 상속받은 모든 애들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 있어? 시추라는 애를 강아지라는 리모컨에다 유지했고 강아지에는 뭐가 있냐면 버튼이 두 개 있어요. set name하고 bark. 그리고 시추에는 뭐만 있어요? bark만 있는 게 아니라 시추도 name하고 bark가 있습니다. 왜? 두 개를 물려받아요.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은 자식들이 다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시추에는 바크라는 거 하나만 정의되어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메소드는 실제 몇 개예요?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크는 부모에도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죠. 근데 자식에 또 정의했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재정의했다 그래요.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추가 그 독이란 리모컨이 가리키는 거는 시추예요. 그러면 시추를 가리킬 때 바크라고 하는 메소드가 부르면 독에 정의되어 있는 바크가 불러지는 게 아니라 어디께 불러져요? 시추에 있는 게 불러지는 거예요. 시추. 왜냐하면은 이 리모컨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가 그 실행되는 거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말 하나? 그래서 아까 다양성 얘기하듯이 이 리모컨이
뭘 가리키고 있냐? 창문을 가리키고 있으면 창문이 열려야 되겠고, 문을 가리키고 있으면 문이 열려야 되겠고, 서랍을 가리키면 서랍이 열려야 돼요. 시추를 가리키면 시추가 짖어야 되겠고, 똥개를 가리키고 있으면 똥개가, 시베리안 허스키면 시베리안 허스키가 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크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를 좀 지우고 요렇게 쓰면 바크인데 밑에다 바크 하면 이거 뭐라는 걸까요? 함수가 함수 자신을 부를 수 있죠. 우리 C에서.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 제기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무한제기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부모에 뭔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것도 활용하고 뭔가 추가적으로 해요. 보통은. 부모가 만들어놨는데 아무 쓸모없는 걸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자식들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재정의할 때 부모에 있는 것도 쓰고 내가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크를 저렇게 놓으면 내 거가 되니까 재교출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부모에 있는 걸 부르는 거예요. 부모에 있는 똑같은 메소드를 부르고 싶으면 앞에다가 슈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슈퍼. 그러면 미미 땡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이고 왈왈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시추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요 지금 만든 요 세 개에는 if문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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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종을 특별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상속을 함으로써 시추라는 것 자체가 종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문자열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 종류의 강아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멍멍거리는 거, 왈왈거리는 거, 깨끗거리는 거, 원하는 것들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문 없이. 그러면 이 강아지가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다 나오는 거죠. 이미지를 그리는데 시추 이미지하고 말티즈 이미지하고 시베리아스 다 다르겠죠. 그러면 뭘 그리냐고 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알맞는 이미지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다? 객체지향. if문으로 케이스 진돗개면 이렇게 그려. 케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는 이제 이건 이 C에서 했던 스타일이고 자바나 객체지향에서는 이렇게 해서 조건문을 써서 하지 않는다. 다양성이라는 객체지향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양성의 기본은 상속이라는 것에 있어요. 상속에 대해서는 4장에서 네 번째 노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객체지향의 맛보기 개념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은